상승의 종아 올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인남 대표, 정종용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이번 주 펄어비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먼저 상승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신작 기대감에 이제 코스닥 게임 대장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서비스와 그다음에 붉은 사막, 도깨비 등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7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코스닥 기업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능이라든가 방학 등 게임 섹터 겨울 수혜까지 겹쳐지면서 펄어비스 중심으로 전반적인 게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펄어비스가 주식 계좌를 빛내줄 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간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올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정종용 대표님은 추가 상승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그리고 펄어비스의 주가 연동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인데요. 이 펄어비스의 경우는 도깨비 등 최근 신규 출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넥슨 그리고 NC소프트 등 대형 회사들에 대한 유저들의 실망감 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나 다만 근래 2, 3개월째 코스피와 코스닥의 추세가 그전과는 달라지면서 하락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반등을 하며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와 그리고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러한 게임주보다는 앞으로 소비주나 여행주 등에 관심이 많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깨비 전망이 밝은 것은 맞는 사실이나 앞으로 고점 차익 실현 매도세 또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허 대표님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네요. 네, 좀 어느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그 정통 코어 다중 접속 임무 그 수행 게임이 부재했는데 이 영향으로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대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8일은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지만 좀 단기 조정 확인 후에 가격 기준으로 95,000원 전후에서는 다시 진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최근 게임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또 매주 핫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겨울 성수기 진입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죠. 두 분이 생각하는 게임주 탑픽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저번에 한번 그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인데요. 넷게임즈입니다. 넷게임즈는 이제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최근 10월에는 이제 프로젝트 매그넘인 트레일러 조회수가 190만을 돌파하면서 이런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 초입 구간에 진입을 한 건데요. 가격 기준으로는 이제 14,000원부터 13,000원 좀 눌림목에서는 진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은요? 네, 저는 위메이드를 픽하고 싶은데요. 게임 회사들이 그 사업의 운영만 열심히 한다면은 최소한 몇 년간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사업 영역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경우에는 위메이드 트리를 이용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해 온 바가 있고요. 이러한 블록체인을 미르4라는 게임에 접목시키면서 이러한 블록체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유저들의 이용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르4가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나는 흥행을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핫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실적 영향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업황 하향 보고서 때문에 그동안에 줄곧 주가가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주력 사업인 디램 부문의 과잉 공급으로 피크아웃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의 비약적인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를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의 우려 또한 종식된 모습입니다. 네, 이 SK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바닥을 딛고 본격 상승에 나서게 될까요? 올려라 골든벨! 드디어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부터의 좀 긴 하락을 마무리 짓고 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국인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점을 감안했을 때 기술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1차 추가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반등세를 보인 SK 하이닉스와는 달리 이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또 투자자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나 좀 작년 연말이라든가 올해 연초와 같은 좀 탄력성은 좀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 기관 등 이런 지속적인 순매도 이런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3분기 약 74조에 달하는 매출 달성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최소 반등 환경은 좀 충분히 조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7만 5천 원부터 8만 원까지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주죠. 이 부품주들 역시 모처럼 동반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을 웃게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또 눈여겨볼 탑픽 종목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저는 SNS텍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SNS텍은 국내 최초로 투과율 90%의 극자외선 공정용 펠리클 개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이쪽 분야에서는 일본의 독점적인 구조를 깨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이러한 실제로 투과율이 점차 높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는 SNS텍을 꼽아봤습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FNS테크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FNS테크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 부품 소재 업체입니다. 초순수 정제와 관련된 TOC 총 유기탄소 장치와 그리고 UV 램프 부품을 주요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8월 신고가 랠리 도중에 이제 국내 증시가 조정에 직면하면서 14,000원부터 12,000원의 박스권을 재형성 중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한 1,030선을 다시 회복하면 FNS테크도 다시 14,500원부터 15,000원 수준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죠? 네, 현대중공업 플러스 이제 조선업종 중심으로 해서 잇따른 수주 호황 기대감에 내년 2분기 턴어라운드까지 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지역에 약 4천억 규모 석유화학 운선을 내척을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연말 LNG 그리고 탱커선 발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기간이 10월 지속적 순매수를 보여서 좀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주가가 계속해서 순항을 이어갈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 들어볼게요. 네, 저는 당분간은 선박 발주량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 선박 사업 같은 경우는 2년을 사이클로 이러한 인도를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이러한 쇼크가 2020년 2월, 3월 정도에 시작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은 약 20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선박 발주량이 어느 정도 최저점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최근 실적 호조와 더불어 3분기 실적까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공급 물량 부족 사태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량이 앞으로의 실적을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 조선주들이 잇따른 수주 소식에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조선주 가운데 추가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HSD 엔진을 갖고 왔습니다. 기존 두산 엔진이 이제 투자 사업 부분을 이제 분할함에 따라 이제 변경 상장된 업체인데요. 투자 사업을 제외한 선박용 엔진 위주로 엔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엔진의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수주 잔량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5월부터의 좀 긴 하락 추세를 좀 벗겨내고 이번 주 좀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9,000원부터 8,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좀 매집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은요? 네,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한국조선해양은 매출의 80에서 90% 정도가 이 조선 사업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최근 급증한 친환경 수요에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 선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수혜주로서 떠오를 수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저점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9만 원대 부분에서 한번 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로 인해서 조금 올라와서 10만 원 정도의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9만 원대로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해서 모아가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5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네,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